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약 15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으셨지만 체중도 많이 빠지시고요. 또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느라 좀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경북 경산시의 한 포도농장. 경찰 공무원으로 33년간 재직 후 정년 퇴임을 한 박순돈 씨. 본래 농촌 출신으로 농사일에 관심이 많았던 박순돈 씨는 약 3년 전부터 직접 포도 농장을 운영 중이다. 정겨운 흙냄새를 다시 맡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오랜 지병인 당뇨병으로 부쩍 기운이 딸릴 때가 많았다는데 2005년 이후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으나 자주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 걱정이 많았다고. 힘든 거는 저혈당이 자주 왔어요. 아침에는 많이 밥을 먹고 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점심때가 다 돼가 막 정말 허기진다 그럴까. 12시쯤 되면 허기져가지고 막 힘을 못해요. 막 식은땀이 나고 완전 그런 증상이었어요. 이후 먹는 약으로 치료해왔던 그는 2년 전 지인들의 권유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인슐린 펌프 치료. 그래서 좋다고 하긴데 제가 2010년 2월달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 충주병원 갔었어요. 가가지고 좋다. 신장이 안 나빠지고 합병증이 없다 하니까 달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래 생각하고 올라가가 진료받고 달게 되었습니다. 좋으니까 신념이 가지. 나 이게 다 장이 조절되니까 딴 합병증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걸 신념이 가가지고 그런 내가 지금 마음 놓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봄을 맞아 순지르기 작업이 한창인 박순돈 씨의 포도농장.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그가 당뇨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건 바로 이런 일상생활 속의 작은 변화들 때문이라는데. 그럼 달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일하시고 좀 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은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지. 일어나기 싫은데 그런 게 지금 실제 포도농사 짓는 게 중노동인데도 아침에 물론 피곤하기야 피곤하지만은 일어난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박순돈 씨의 운동 시간.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기본 체력이 회복되면서 그에게 운동은 한결 수월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편하게 먹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식사 시간. 일단 그 당뇨가 걸려면은 음식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음식하고 그 음식을 조심한다는 게 눈과 보고 못 먹는 게 그만큼 괴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눈과 보고 그걸 하는 게 괴로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음식 거의 다 먹어요. 다 먹고 밥만 좀 잡고 씻어가 먹고 아까 술 좀 적게 먹고 이러니까 내 주변에 음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당뇨병은 겁나고 부담스러웠던 예전의 그 병이 아니다. 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1월 달에 2011년 12월 달에 심장 콩팥 검사를 했는데 전 수치에 어떤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는데 1이 정상인데 10이 정상인데 제일 처음 내가 입원할 때는 3.4였는데 작년 11월 달에 하니까
4.6으로 콩팥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 의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초초 좋아지면은 뭐 조절도 되고 이렇게 뭐 신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펌프로서 내가 그 조정을 해요. 고정을 해가지고 많이 먹었을 때는 조금 올리고 적게 먹으면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몸은 자기 기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게 너무 해주는 게 아니니까 아무도 몰라요. 박사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그래 그 인슐린 펌프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만 기계만 잘 조절하면은 내가 당뇨에서 좋아질 것이다. 낫다고 기대는 안 해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이 생활 자체가 좀 자유로워졌다는 게 좀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이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이 맞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좀 무리한 식이요법이나 좀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당뇨병의 원인이 뭐 좋은 음식 안 먹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혈당 안 올리는 음식 먹는 게 당뇨병에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사람 몸은 포도당이 필요한 거거든요. 포도당 올리지 않는 음식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적게 먹은 거니까 몸은 빠지고 나빠질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은 혈당을 떨어지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운동은 우리의 근육을 만들고 대사를 좋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혈당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적게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고, 그 식이요법인지 알고, 무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운동하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자기 직업을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몸도 삐쩍 말라버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운동하면은 근육이 쪼그라들죠. 에너지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왜 운동해야 되는지, 왜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지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단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당뇨병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어떻게 좋은 치료가 뭔지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또 방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 당뇨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혈당 수치를 무조건 낮추기 위해서 또 이런 노력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선 좀 부담이 없으실까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 원인을 없앤 거니까. 제대로 췌장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해지니까, 정상과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먹으면 되고, 똑같이 운동하면 되는 거죠. 무리하게 혈당 떨어뜨리기 위해서 에너지량을 적게 먹거나, 많이 사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정상과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죠. 네. 그럼 이렇게 일상생활처럼 생활할 수 있는 인슐린 펌프가 또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아주 당뇨병 치료 잘하는데요. 이 정상인 인슐린이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그때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세히는 포장 많이 들어오니까 동화식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저녁 식사. 네. 근데 당뇨병 때는 췌장에서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아주 적게 나와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고혈당이 되고 우리 몸이 동화가 안 되니까 에너지 사용 못해서 몸이 짜부러져가지고 하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요렇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당뇨 환자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 인공췌장인 인공장기 인공췌장으로 인슐린 요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마치 췌장에 살아있는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죠. 그래가지고 정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존의 인슐린 치료는 한 번 맞으면 인슐린 24시간 이렇게 지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인슐린 부족한 상태가 있고 이때 인슐린 너무 많은 상태가 있으니까 이때는 저혈당이 올 거고 이때는 고혈당이 와가지고 사실 이 비정상적인 인슐린 공급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 몸이 눈도 망막증오고 신경도 망가지고 이 신장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원인에 맞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정상 똑같으니까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식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 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췌장과 같은 기능을 이 인슐린 펌프가 해준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또 자가 인슐린 분비량이 늘었다는 진단을 또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췌장도 만약에 당뇨병 때도 췌장도 세포니까 췌장도 에너지가 부족하죠. 부족하겠죠. 그 온몸도 다른 몸도 다 망가지죠. 그죠? 그 온몸이 망가지면 췌장 같이 망가지니까 점점 나빠지죠. 그러니까, 당뇨병 때 에너지 부족 상태에 우리 세포에 들어가는데 췌장도 망가지는데 공개 또 췌장이 또 인슐린 만드는 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지니까 몸은 점점 망가지겠죠. 특히 그걸 조장하는 게 뭐냐면 먹약 치료하는 거죠. 먹약 점점 더 망가지니까. 그 먹약 치료하면 점점 더 나빠지지 않겠어요? 또 자극하는 약이거든요. 자극하는 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하필 더 오게 되죠. 그래서 반알 먹다가 2알, 3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얼굴도 좋아지고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잘 먹으니까 세포가 건강한 상태가 되죠. 그 췌장도 에너지를 잘 먹게 되고 췌장 세포, 인슐린 만드는 세포도 인슐린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췌장 세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건강해지다 인슐린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쭈그렸던 사람 얼굴이 좋아진 건 피부 세포가 좋아진 거죠. 우리 안에 그렇거든. 그러면 췌장 세포도 좋아지는 거죠. 같은 세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 나오는 걸 재보면은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벌써 1년, 2년, 3년, 4년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해요.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췌장 기능은 증가하고 당화혈색 혈당치는 완전히 정상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 전에 먹약 치료는 췌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나쁜 치료죠. 이 환자도 먹약을 7년 먹다가 점점 나빠진 다음에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췌장 기능도 좋아졌어요.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 만드는 양을 재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다고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을 한다면 당뇨병도 완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완치된 환자 많죠. 인슐린 펌프 달면 완치된 환자 많이 생기는데 완치된다는 건 뭐냐면 인슐린 펌프도 떼고 자기 췌장이 병들었던 게 회복했으니까 외부의 뭐 약이라든가 뭐 운동요법이라든가 필요 없이 먹는 필요 없이 병원에도 안 가도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이 환자도 지금 나빠지다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회복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또 이 환자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다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죠. 병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 낫게 되는 건데 이 환자의 경우 보면은 당뇨병 걸린 지 3일 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치된 환자인데, 네. 그 인슐린 주입량을 보면은 약간 150단위까지 들어갔어요. 하루에. 그 다음부터 인슐린량 계속 줄여야만 돼. 왜냐하면 혈당치가 정상화됐잖아요. 이게 100으로. 그 평균 혈당치가 계속 줄이면 저혈당 오기 때문에 자기 몸이 췌장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줄여줘요. 150에서 결국은 여기 10단위까지 줄였어요. 그 다음에 계속 더 줄여가지고 100일 되니까 거의 들어가서 기계를 끊었더니 맨 처음에 평균 혈당치가 450mg/%였어요. 이거 초기 때. 그런데 인슐린 펌프로 이렇게 해서 회복시킨 거죠. 인슐린 들어가지고 정상화되니까 다 돼서 점점 좋아지니까 외부 인슐린 필요 없게 사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완전히 제로 떨어졌더니 계속해서 정상 상태 유지하는 거예요. 완치가 된 거죠. 이 환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봤더니 이게 혈당치도 떨어져서 당했었어도 그다음에 공복 혈당치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슐린 펌프를 떼고 완치된 다음에 3개월 후 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인슐린 나온 양을 보면은 이번 시는 식전식과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정도 안 나왔는데 펌프 떼고 완치된 3개월 후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적에 인슐린 양이 기초 밥 먹기 전에 인슐린 양도 한 2~3배 증가하고 식후 인슐린은 10배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 환자 정상이 돼버렸죠. 그 완치가 돼가지고 계속 완치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은 완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약 먹으면은 췌장이 많이 망가지니까 많이 망가져서 치료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초기 때는 먹는 약 안 먹고 오면은 많이 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또 장기 환자분들께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 과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일단 퇴원 후에는요, 또 환자 스스로가 집에서 이 치료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환자 본인이 또 그때그때 이 인슐린 주입량을 가늠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장기를 회복하잖아요. 체장 회복한다 그러면은 조절 능력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좀 적게 외부 인슐린 들어가더라도 자기 인슐린 체장에서 그만큼 부족분 내주니까 정상화되고, 조금 적게 넣더라도 그저 외부 인슐린이 적게 넣어도 많이 나고, 많이 넣더라도 자기 체장이 또 적게 만들어내요. 분비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늠하기란 거 어렵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잘하죠. 그래서 인슐린량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꼭 이거 10단위 넣어야 되면 10단위 꼭 주는 거 아니잖아. 그 범위가 5단위에서 15단위. 거기 맞으면 다 맞는 거죠. 자기 체장이 회복했으니까, 다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게 누구나 다 국민학교만 나와도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보면. 네. 치료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청객분들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 좀 받아볼게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식사나 운동에 부담이 없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적당한 식사량이나 운동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정상이 똑같이 됐으니까 정상같이 식사하면 되고, 정상같이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구식 치료하는 교육을 받은 환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그게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아니거든요. 운동이 부족해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니고, 식사를 적게 먹거나 나쁜 거 먹어서 당뇨병 걸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원인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죠.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체장의 기능이 좋아졌으니까, 외부에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러면 정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운동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20분씩 운동한다면, 그 사람도 20분씩 운동하면 되고, 밥 먹는 것도 옆에 사람이 정상이 불고기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 제한은 풀려 있어요. 정상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정상인이 됐는데, 단지 인슐린 달았다는 것 뿐이지. 제가 이거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안경 끼면 정상이죠? 네. 안경 달았다고 제가 못 볼 거 안 보고 그럽니까? 똑같잖아요, 그지? 네. 인슐린보다는 정상과 먹는 거 하면 운동하는 것도 정상화하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원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한 가지 더 받겠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인슐린 펌프다 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의 발전된 선진국의 의료보험에서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초기부터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환자가 돈 드는 거 어떻게 들겠습니까? 제일 많이 드는 건 합병 때문에 그래요. 먹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중에 레이저 치료하던 돈이 얼마 들겠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 다리가 절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비도 한 6천만 원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눈도 멀게 되면 장님이 됐으니까 자기 직업도 못 갖게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신장이 나빠져 봐요. 그러면 혈액 투석하게 되죠. 자기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인슐린 펌프 달아가지고서 완치시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의료보험 돈은 일정도 안 나가겠죠. 그다음 합병증 예방되잖아요. 그러면 한 환자가 죽을 때까지 한 20억 드는데 의료보험을 해보면은 일전 처음에 돈 조금 들더라도 수천만 들더라도 무지무지 이기잖아요. 그죠? 의료보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의료보험을 해줘요. 처음부터. 그렇죠. 네, 끝으로 또 많은 환자분들께 정리 말씀, 희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게 기존에 치료해가지고 혈당을 높게 200, 300 유지해가지고 점점 망가지는데도 그 치료를 계속 하시더라고. 망가진다고 얘기하는데도 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 눈도 멀고, 레이저 치료하고, 중풍도 오고, 신장도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망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과학적으로 당뇨병 합병이 예방된다는 게 다 알려지고 실제로 그런데. 근데 왜 그런 지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다 나빠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정말 독소조항이죠. 그런 의사 말은 듣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초기 때 하면은 췌장기도 회복하고 합병 예방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자신이 잘 선택해야 돼요. 몸이 나빠지는 것은 바로 환자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가 충분한 데이터를 알아보고 정보를 생생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 이런 프로를 통해서만 환자 자신이 자기 인격을 걸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자들은요, 의사를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환자를 철두철미하게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 잘못된 치료하고 있는, 구식치료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빨리 탈출해 와서 합병증 오기 전에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잘 낫기도 하고 합병증하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뇨 환자들이 좀 더 건강을 찾는 기회를 찾았으면은 더 이상 기쁨이 없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직접 당뇨 환자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전문가에게 당뇨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고 뽑히는 인슐린 펌프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신 당뇨 환자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